어머, 정말 더러워요. 이런 걸레질을 청소라고 해요? 차가운 생수가 바닥에 쏟아지며 복도 전체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가 일부러 물병을 기울여 쏟아부은 거였어요. 강남의 한 프리미엄 오피스 빌딩 29층. 점심시간이 막 끝난 오후 1시. 많은 직장인들이 오가는 복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걸레질을 하던 60대 중반의 아줌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회색빛 작업복을 입고 고무장갑을 낀 손이 물에 젖어 더욱 거칠어 보였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인상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는 아줌마를 내려다보며 그 젊은 여자는 더욱 매섭게 쏘아봤어요. 고급 정장에 명품 구두, 목에는 반짝이는 목걸이까지 온몸에서 돈 냄새가 물씬 풍겨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대충대충 하니까 바닥이 미끌거리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변에 있던 직장인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어떤 이는 못 본 척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새며느리가 자신의 시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극심한 모욕을 가했던 이야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동안 말이죠. 여러분의 가슴이 철렁할 만큼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방금 여러분이 보신 장면은 이 이야기의 절정 부분 중 하나예요. 서울 강남의 한 프리미엄 오피스 빌딩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40층까지 수많은 대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최고의 오피스 빌딩 중 하나였죠. 물을 쏟아놓고도 미안해하기는커녕 더욱 거만하게 굴던 그 젊은 여자의 이름은 수진이었어요. 명문대학교 경영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 마케팅 본부에서 차장까지 올라간 엘리트 직장인이었습니다. 키 165cm의 늘씬한 몸매에 깔끔하게 단정한 얼굴, 항상 100만 원이 넘는 명품 정장을 입고 다니는 모습은 그야말로 도시 여성의 표본 같았어요. 하지만 그 세련된 외모 뒤에 숨겨진 마음은 썩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짜증나네요. 아침부터 기분 잡쳤어요. 수지는 혀를 차며 투덜거렸습니다. 오늘 아침 지하철에서도 한 할머니가 자신 앞에 서 있다고 밀쳐낸 적이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정미 씨, 이 아줌마 좀 제대로 교육시켜요. 이런 식으로 청소하면 우리 회사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아져요? 외국 바이어들도 자주 오는데 이런 모습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수진이 청소팀 리더인 정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50대 초반의 정미는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해진 듯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차장님.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겠다고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 하지 않았어요? 정말 나이 먹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네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자 정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기, 차장님, 목소리를 좀 낮춰주세요. 다른 분들이 다 보고 계세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수지는 더욱 화가 났어요.
내가 목소리를 낮춰요?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그 순간 바닥에 엎드려 물을 닦고 있던 아줌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서린 슬픔이 너무나도 깊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것이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실망이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아줌마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됐어요. 그냥 됐어요. 아줌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처연해 보여서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안쓰러운 시선을 보냈지만 수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아,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컴플레인 넣을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고요. 수지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구두 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졌어요. 그 차가운 뒷모습을 바라보던 아줌마의 입에서는 한숨이 길게 흘러나왔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정미가 급히 아줌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오키 씨, 괜찮으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이 원래 좀 까칠해요. 괜찮아요. 이런 일에 익숙해졌어요. 오키라고 불린 그 아줌마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을 정민은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 대 사람인데. 그래도 뭐, 젊으니까 그럴 수 있죠.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을지도 모르고. 아니에요, 오키 씨. 저런 건 나이 탓이 아니라 인성 문제예요. 진짜 너무해요. 하지만 정말 괜찮았을까요? 오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실망, 그리고 조금의 분노까지. 저 아이가 내 며느리라니. 오키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수지는 자신이 시어머니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키도 아직은 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짜 충격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방금 바닥에 물을 쏟아놓고 청소 아줌마를 모욕했던 그 수진이 바로 그 청소 아줌마 오키의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시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한 채 몇 달 동안 모욕을 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치면서도 한 번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시어머니 오키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만약 수진이 시어머니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다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아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릴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수지는 집에서 시어머니에게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이시죠? 라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시골에서 올라온 무식한 할머니라고 무시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정말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수진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죠? 학벌 좋고 돈 좀 있다고 남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 말이에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수진과 시어머니 오키가 어떤 관계였는지 말이에요. 정말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일지도 모르거든요. 그럼 이제 수진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시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수진은 29살 결혼한 지 이제 겨우 6달 된 새댁이었어요. 남편 민수와는 소개팅으로 만나 1년 만에 결혼했죠. 민수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수진에게는 조금 아쉬운 상대였어요. 자신은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차장까지 올라갔는데 남편은 그보다 조금 못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수의 다정한 성격과 자상함에 마음이 끌려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시골에 살고 계신다는 말에 은근히 안도했었어요. 시골에 계시니 자주 간섭하지 않겠구나 싶었거든요. 결혼 전 시어머니를 만난 건 딱 2번이었어요. 첫 번째는 양가 상견례 때였는데 오키는 검은 한복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수지는 그때 오키를 보고 전형적인 시골 할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말투도 사투리가 섞여 있었고 손도 거칠어 보였거든요. 수진아, 우리 민수 잘 부탁한다. 오키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을 때 수진은 속으로 움찔했어요. 손이 너무 거칠었거든요. 역시 농사 짓고 사신 분이구나 싶었죠. 2번째 만남은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그때도 오키는 소박한 검은 한복을 입고 오셨죠. 다른 하객들과 비교해서 너무 소박해 보여서 수지는 살짝 민망했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결혼 후 신혼집은 강남의 새 아파트였어요. 수진이 대출을 받아 마련한 거였죠. 민수의 월급으로는 강남 아파트는 꿈도 못 꿀 일이었거든요. 여보,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하네. 결혼한 지 3달 만에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왜 갑자기? 시골이 너무 외로우시대. 그리고 일자리도 찾고 싶으시고. 수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일자리, 어머니 연세가 60이 넘으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게 청소 일이라도 하시겠대. 청소 일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수진의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자신은 대기업 차장인데 시어머니가 청소부를 한다니 체면이 서지 않았거든요. 꼭 그런 일을 하셔야 할까? 우리가 용돈이라도 드리면 어머니가 일을 하고 싶어 하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시대. 결국 오키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신혼집에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지내기로 했거든요. 수진이 은근히 그렇게 유도한 거였어요. 어머니, 저희 신혼집은 너무 좁아서 불편하실 거예요. 근처에 좋은 집 하나 구해드릴게요. 오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싫어한다는 걸 눈치챘지만 굳이 내색하지 않았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수진의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청소 일을 시작하셨죠. 여보, 어머니가 일자리를 구하셨대. 어디서? 강남의 어떤 오피스 빌딩이래. 청소업체에서 일하신다고. 수지는 그냥 그렇구나 했어요. 설마 자신이 다니는 회사 건물에서 일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수지는 회사에서 새로 들어온 청소 아줌마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어딘가 낯이 익는 거예요. 하지만 수지는 전혀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줌마의 모습이 기억 속의 시어머니와 너무 달랐거든요. 기억 속의 시어머니는 검은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본 청소 아줌마는 회색 작업복을 입고 고무장갑을 끼고 머리에는 두건을 쓰고 있었죠. 게다가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서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설마, 아니겠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곧 말도 안 돼 하고 생각을 접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청소를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청소 아줌마는 시어머니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힘든 일을 하다 보니 더 늙어 보였던 거죠. 그렇게 수지는 매일같이 시어머니와 마주치면서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청소 아줌마를 점점 더 귀찮아하게 되었죠. 아, 또 저 아줌마네. 정말 일 못한다니까. 회사에서 그 청소 아줌마를 볼 때마다 수지는 짜증을 냈어요. 왜냐하면 그 아줌마가 청소를 할 때마다 자신의 자리 주변에서 소음이 났거든요. 걸레를 짜는 소리, 물통을 끄는 소리가 수진에게는 너무 시끄럽게 느껴졌어요. 한편 시어머니 오키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색 작업복을 입고 고무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쓰고 회사로 향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일하는 그 건물을 깨끗하게 청소했죠. 처음에는 며느리가 알아볼까봐 조마조마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가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때부터 오키의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가 나를 이렇게 못 알아보나?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거든요. 집에서는 그나마 예의를 지켜서 어머니하며 인사를 했지만 회사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수진아, 요즘 일은 어때? 힘들지 않아? 집에서 오키가 물어보면 수지는 형식적으로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어머니도 일 찾으셨다며요? 어떤 일 하세요? 응, 강남 쪽에서 청소 일해. 아, 그러세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겉으로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필 청소 일이야 하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오키는 며느리의 그런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조용히 참고 있었어요. 민수야, 수진이 요즘 어때? 가끔 아들 민수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머니, 수진이는 괜찮아요. 왜요? 아니야. 그냥 새댁이라 힘들까 봐서. 민수는 어머니가 뭔가 걱정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도 아내도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수진과 오키는 집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회사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키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속으로만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래 갈 리는 없었겠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수지는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요?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지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충격적이거든요. 수진이 회사에서 그 청소 아줌마와 본격적인 갈등을 시작하게 된 건 어떤 작은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복도가 물바다가 되어 있는 걸 봤어요. 청소 아줌마가 걸레를 짜다가 물을 흘린 거였죠. 수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새로 산 명품 구두가 물에 젖을 뻔했거든요. 게다가 그 구두는 100만 원이 넘는 수입품이었어요. 오키는 급하게 물을 닦으려고 했지만 수진의 차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쳐다본다는 게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수지는 그 아줌마가 자신의 시어머니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수진이 그 청소 아줌마를 유독 싫어하기 시작한 건 말이죠.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청소 아줌마가 바로 옆에서 진공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음 때문에 수지는 집중할 수 없었죠. 수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청소팀 리더인 정미를 찾아갔어요.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채로 불만을 토로했죠. 업무 시간에 청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앞으로는 업무 시간을 피해서 청소하라고 강하게 항의했어요. 정미는 난처한 입장이었어요. 청소는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직장인들의 업무 시간과 겹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의 기세에 눌려서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키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에게 자신이 시어머니라고 밝히자니 민망했고 그렇다고 이대로 두자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간 수지는 남편 민수에게 회사 얘기를 했어요. 물론 청소 아줌마가 시어머니라는 건 전혀 모른 채로 말이죠. 수지는 회사에 정말 일 못하는 청소 아줌마가 있다며 불평했어요. 나이도 많은데 일 처리가 너무 답답하다고 그런 사람들은 왜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투덜거렸죠. 민수는 그냥 대충 들어주는 정도였어요. 아내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설마 그 청소 아줌마가 자신의 어머니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한편 오키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걸 직접 목격했거든요. 물론 며느리는 자신이 시어머니라는 걸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팠어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니 실망스러웠어요. 집에서는 그나마 예의를 지키는 것 같더니 직장에서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쓰렸어요.
그 다음 날부터 수진의 태도는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그 청소 아줌마를 볼 때마다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죠. 지나갈 때는 일부러 피해서 지나가고 청소하는 소리가 들리면 혀를 차며 짜증을 냈어요. 동료들도 수진의 그런 모습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수진이 워낙 까칠한 성격이라는 걸 알고 있던 터라 그냥 또 시작이네 하는 정도로 생각했죠. 며칠이 더 지나자 수진의 행동은 점점 더 과해졌어요. 청소 아줌마가 자기 자리 근처를 지날 때면 일부러 큰 소리로 전화를 받거나 서류를 펼쳐 놓아서 청소하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오키는 그런 며느리의 행동을 묵묵히 견뎠어요. 화가 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며느리라는 생각에 참고 또 참았죠.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테고 그때 며느리가 얼마나 부끄러워할지 생각하니 오히려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며느리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후회할까? 아니면 더욱 당황해 할까? 이렇게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알 수 없는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수지는 여전히 그 청소 아줌마가 자신의 시어머니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고, 오키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었어요. 수진의 태도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폭발의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수진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진이 동료들과 함께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오키가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조용히 지나갔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수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동료에게 말했어요. 요즘 청소 상태가 너무 엉망이라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일을 대충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죠. 오키가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어요. 오키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아무 내색 없이 계속 바닥을 닦았어요. 손이 조금씩 떨렸지만 애써 참았죠. 그 다음 날에는 더 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이 회의실에서 나오다가 오키가 쓰레기통을 비우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때 수진은 동료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저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은 다 받는다고, 정말 답답하다고 중얼거렸어요. 오키는 그 말을 우연히 들어버렸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며느리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회색 작업복을 입고 고무장갑을 낀 모습이 정말 남루해 보였어요. 며느리 눈에는 이런 자신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더 속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며느리가 나이 든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자신이 시어머니라는 걸 모르더라도 나이 드신 분을 그렇게 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주 금요일에는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키도 함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키는 무거운 청소 장비들을 끌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을 때 수지는 오키를 힐끗 보더니
먼저 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키가 무거운 장비를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수지는 닫기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오키는 급하게 손을 내밀었지만 문이 닫히고 말았어요. 그 순간 오키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봤어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거든요. 오키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까지 싫어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오키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자세한 얘기는 하지 못했어요. 그냥 수진이 어떤지, 회사 생활은 어떤지만 물어봤죠. 민수는 별일 없다고 대답했어요. 수진이 요즘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긴 하지만 회사 일 때문인 것 같다고 했어요. 오키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 스트레스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라는 걸 민수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한편 수지는 집에서 또다시 그 청소 아줌마 얘기를 꺼냈어요. 정말 일 못하는 사람이 있다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왜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어요. 민수는 그런 아내의 말을 들으며 조금 불편했어요. 자신의 어머니도 나이가 많은데 청소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아내에게 굳이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더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수진이 급하게 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복사기 앞에서 오키가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은 짜증스럽게 혀를 찼어요. 오키는 수진이 복사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급하게 비켜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청소 도구들이 많아서 금방 치우기가 어려웠거든요. 수지는 참지 못하고 오키에게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복사기 앞에서 청소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차갑게 내뱉었죠. 오키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다니.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숙였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장인들도 그 장면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진의 태도가 너무하다는 시선으로 봤지만 아무도 나서서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오키는 그날부터 더욱 조심하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다닐 시간에는 가급적 그 층에 가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청소 일정상 피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자신이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며느리는 자신이 시어머니라는 걸 모르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키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며느리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것인가 아니면 계속 숨길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너무 충격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는 며느리가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을 알게 된다면 며느리는 정말 기절할지도 모르는 그런 비밀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수지는 특별한 날을 맞아 남편 민수와 함께 근사한 저녁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죠. 그렇게 저희는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청소일이 늦게 끝나서 식사 자리에 늦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예정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었어요. 수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다 식어버렸죠. 오키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8시가 넘어 있었어요.
수지는 속으로 짜증이 났어요.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늦다니.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민수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불만을 표현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키는 미안해하며 앉았어요. 얼굴이 몹시 피곤해 보였고 손도 평소보다 더 거칠어져 있었어요. 수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역시 나이가 드니까 일하기 힘드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의 손에 고무장갑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옷에서 미묘한 세제 냄새가 났어요. 청소용품 냄새 같은 게 말이에요. 수지는 시어머니가 어떤 청소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어디선가 청소를 한다고만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정말 힘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실감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약속이 있었어요. 민수, 수진 부부와 오키, 그리고 장인어른까지 함께 모이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또다시 오키는 늦었어요. 이번에는 2시간이나 늦었죠. 수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까지 모시고 만나는 자리였는데 시어머니가 늦는다고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 창피했거든요. 결국 시어머니 없이 먼저 출발했어요. 오키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임이 반쯤 끝나가고 있었어요. 오키는 정말 미안해했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수진은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왜 이렇게 자주 늦으시는지 말이에요. 민수도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냥 강남 쪽에서 청소 일을 하신다고만 들었다고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인지는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수지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단순한 청소 일인데 왜 이렇게 늦을까? 그리고 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하시지 않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수지는 우연히 청소팀 리더 정미와 마주쳤어요. 그때 문득 궁금해져서 물어봤어요. 청소일이 보통 몇 시까지 하는지 말이에요. 정미는 대부분 저녁 6시면 끝난다고 했어요. 늦어도 7시를 넘기지 않는다고 했죠. 수지는 더욱 의아했어요. 그럼 시어머니는 왜 항상 8시, 9시까지 일을 하실까? 그날 저녁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일이 너무 힘드시면 그만두셔도 된다고, 자신들이 용돈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오키는 완강히 거절했어요. 일하는 게 좋다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말했죠.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수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단순한 청소일인데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하실까? 며칠 더 지나자 수진의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의 가방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 고급 오피스 빌딩 출입증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 출입증의 건물 이름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어요. 수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건물 이름을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였을까요? 갑자기 번뜩 떠올랐어요. 그 건물이 바로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입주해 있는 그 빌딩이었거든요.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시어머니가 자신이 다니는 건물에서 청소를 하고 계신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큰 건물에 청소업체도 여러 개가 들어가 있을 텐데 하필 시어머니가 자신이 다니는 층에서 일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나 해서 시어머니의 출입증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출입증에는 건물 이름뿐만 아니라 층수도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층수가 바로 자신이 근무하는 층이었어요. 수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설마 시어머니가 자신이 다니는 층에서 청소를 하고 계신 건 아닐까? 그런데 왜 자신은 한 번도 시어머니를 본 적이 없을까? 아니면 혹시 봤는데 알아보지 못한 건 아닐까?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 한 명의 청소 아줌마가 떠올랐어요. 바로 자신이 그렇게 싫어했던 그 청소 아줌마 말이에요. 항상 마스크를 쓰고 두건을 둘러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던 설마 그 아줌마가 시어머니는 아니겠지?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같은 건물, 같은 층이라고 해서 그 아줌마가 시어머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거든요. 확인해 봐야 했어요. 수지는 다음날 회사에서 그 청소 아줌마를 유심히 관찰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만약 정말 시어머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확인부터 해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청소 아줌마를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세히 관찰해야 했거든요. 수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만약 정말 그 아줌마가 시어머니라면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왔어요. 그 청소 아줌마가 정말 시어머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오전 일찍 도착한 수지는 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척하면서 주위를 살펴봤어요. 하지만 청소 아줌마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이른 시간에는 다른 층을 청소하는 모양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그 청소 아줌마를 볼 수 있었어요. 오키는 평소처럼 회색 작업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키는 시어머니와 비슷해 보였어요. 걸음걸이도 뭔가 낯익었어요. 하지만 마스크 때문에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두건까지 써서 머리 모양도 알 수 없었어요. 수지는 더 가까이 가서 관찰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쳐다보면 이상하게 보일 테니까요. 게다가 그동안 그 청소 아줌마에게 얼마나 냉정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면 민망했어요. 그날 오후 수지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청소 아줌마가 청소 도구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손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익숙했거든요. 지난주 시어머니가 집에서 설거지하시던 모습과 똑같았어요. 수진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수지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어요. 청소 아줌마의 정확한 정체를 확인하려면
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했거든요. 점심시간에 수지는 일부러 화장실 쪽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청소 아줌마가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과연 오키가 거기 있었어요. 수지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는 척하면서 오키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오키는 변기를 청소하고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열심히 닦고 있었어요. 그 자세가 며칠 전 시어머니 집을 방문했을 때 바닥을 닦으시던 모습과 똑같았어요.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점점 확신이 서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마스크 때문에 말이에요. 그때 오키가 화장실에서 나가려고 했어요. 수지는 재빨리 뒤를 따라갔어요. 복도로 나온 오키는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갑자기 오키의 마스크 끈이 풀렸어요. 마스크가 바닥에 떨어졌죠. 오키는 재빨리 마스크를 줍기 위해 몸을 숙였어요. 그 순간 수지는 오키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수진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 얼굴은 분명히 시어머니 오키였거든요.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했던 청소 아줌마가 바로 시어머니였다니. 오키는 재빨리 마스크를 다시 썼어요. 그리고 수진이 멀리서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하지만 수진이 자신을 알아봤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수진은 급하게 자리로 돌아갔어요. 책상에 앉아서도 손이 덜덜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한 모든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를 무시했던 일, 엘리베이터 문을 일부러 닫아버린 일, 복사기 앞에서 쫓아낸 일, 동료들 앞에서 험담했던 일. 수지는 구토감이 올라왔어요.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신의 시어머니가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계셨는데 자신은 오히려 더 힘들게 했던 거예요. 오후 내내 수지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던 모습, 무거운 청소 도구를 끌고 다니던 모습, 자신의 차가운 말에도 아무 말 없이 참던 모습. 그런데 더 충격적인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분명히 자신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마스크를 썼다고 해도 며느리의 목소리는 알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시어머니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참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수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퇴근 후 수지는 바로 집에 가지 못했어요. 대신 근처 카페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말이에요. 결국 수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이 되시면 함께 식사를 하자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오키는 기뻐하시며 좋다고 하셨어요. 약속 장소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하게 수진을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수진은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모욕했는데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다니 정말 죄스러웠어요. 저녁 식사 시간 내내 수지는 제대로 음식을 넘기지 못했어요. 자꾸만 목이 메었거든요. 오키는 수진이 몸이 안 좋은 건 아닌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수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지는 거의 울 뻔했어요.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내일 회사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날 밤 수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왜 자신에게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계속 숨기고 계신 걸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수지는 시어머니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시골에서 올라온 평범한 할머니라고만 생각했는데 어쩌면 자신이 전혀 모르는 다른 면이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어떻게든 시어머니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었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이상 제대로 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회사에 도착하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수지는 하루 종일 시어머니를 찾아다녔지만 만날 수가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미 몇 번은 마주쳤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아픈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수지는 청소팀 리더인 정미를 찾아갔어요. 오키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정미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정미는 오늘 오키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갔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아마 저녁에나 돌아올 거라고 했죠. 수지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시어머니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겼을까? 단순한 청소일 외에 다른 일도 하시는 건가? 그때 회사 전체에 갑작스러운 공지사항이 떨어졌어요. 오후 3시에 전 직원이 대회의실로 모이라는 긴급 공지였어요.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죠. 수진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대회의실로 향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거든요. 혹시 회사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했어요. 대회의실에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과 여성들이 앞쪽에 앉아 있었는데 뭔가 중요한 사람들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무대 위에는 큰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마이크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 같았어요. 오후 3시 정각 회사의 대표이사가 무대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늘 정말 특별한 발표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 건물의 실제 소유주이자 청소업체의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고 했죠. 수지는 조금 놀랐어요. 건물 소유주가 직접 온다니.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분이 오시는 거네요. 아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일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대표이사는 그분이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부동산 재벌이라고 소개했어요. 이 건물뿐만 아니라 강남의 수많은 건물들을 소유하고 계시고 청소업체도 서울 최대 규모로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죠. 그리고 특히 이분은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매우 중시하신다고 했어요. 가끔 직접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신다고 했어요.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약간 긴장했어요. 혹시 자신이 청소 직원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한 게 알려진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되었거든요. 대표이사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죠. 그리고 무대 옆에서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그 모습을 보려고 고개를 들었어요. 과연 어떤 분일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무대에 나타난 사람을 본 순간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사람은 시어머니 오키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오키는 평소 모습과 완전히 달랐어요. 회색 작업복 대신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올리셨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오키는 마이크 앞에 서서 차분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자신이 이 건물의 소유주이자 청소업체 회장이라고 소개하셨죠. 수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청소 아줌마가 사실은 건물 전체의 주인이었다니. 오키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가끔 직접 현장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고객들의 태도를 살펴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의 직원들이 청소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모두 지켜봤다고 하셨죠.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무시했던 것, 모욕했던 것, 험담했던 것,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오키는 그러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어떤 회사 직원들은 청소 직원들을 정말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하셨어요.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다며 격려의 말도 해준다고 하셨죠. 하지만 반대로 어떤 직원들은 청소 직원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고 일을 못한다고 모욕 주고 심지어는 일부러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고 하셨어요.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바로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거든요. 오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모든 일에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발표가 끝나자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수지는 박수를 칠 수가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움직일 수도 없었거든요.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수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오키가 무대에서 내려와서 직원들과 인사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수진이 앉아 있는 곳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시어머니가 다가오는 걸 보고 더욱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사과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일단 피해야 할지. 오키는 수진 앞에 서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놀랐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억눌러 두었던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키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화가 나지 않냐는 수진의 물음에 오키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처음엔 서운했지. 하지만 이해해. 내가 날 몰랐으니까.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게 더 중요하거든.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더욱 죄스러웠거든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모르고 있었죠. 다만 수진이 회장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정도만 눈치챌 수 있었어요. 오키는 수진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충격이 컸을 테니 일찍 들어가서 쉬라고, 그리고 저녁에 시간이 되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크기를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그날 오후 수지는 일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꾸만 오늘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정말 그 큰 건물의 주인이었다니. 그리고 자신의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니. 수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말이에요. 그날 저녁 수지는 시어머니가 계신 원룸을 찾아갔어요. 평소 같으면 연락부터 드렸겠지만 오늘은 그냥 찾아갔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문을 두드리자 오키가 나오셨어요. 평소에 소박한 차림으로 돌아가 계셨지만 이제 수진의 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으로 보였어요. 그 소박함 뒤에 숨겨진 품격과 지혜를 이제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수지는 문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오키는 깜짝 놀라며 수진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얘야, 왜 이러니? 들어와. 작은 원룸 안은 정말 소박했어요. 비싼 가구 하나 없이 필요한 것들만 단출하게 놓여 있었어요.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큰 부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소박하게 사시다니. 어머니 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물어봤어요. 오키는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말해줬다면 내가 진짜 마음을 보여줬을까?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예의를 지켰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을 거예요. 만약 시어머니가 건물 주인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다면 자신은 절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라 그냥 체면 때문이었을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지 말이야. 오키의 말씀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어요. 자신은 그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나도 배우고 싶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우리가 짐이 되는 건지 말이야.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눈물이 쏟아졌어요. 자신의 행동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아니야, 수진아.
넌 못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아직 어린 거지. 오키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야. 내가 지금 이렇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수지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더욱 울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모욕했는데도 이렇게 용서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는 왜 청소 일을 직접 하셨어요? 돈도 충분히 있으시면서요. 수진의 궁금증에 오키는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오키는 자신이 왜 직접 청소 일을 하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외로움 때문에 시작했대요. 큰 집에 혼자 있으니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청소 일을 하다 보니 많은 걸 배우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고객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집에서 쉬면서는 절대 알 수 없는 현실들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하는 게 즐거웠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있었거든.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웠어요. 자신은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창피하다고 생각했었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할 거야.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알고 있으니 조심해야겠네. 오키가 농담조로 말씀하시자 수지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절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요. 수진의 진심 어린 다짐에 오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수지는 자신이 왜 그렇게 교만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해야 할지도 함께 얘기했죠. 오키도 며느리에게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들려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서운했지만 점점 며느리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고 하셨죠. 다음 날부터 수진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우선 회사에서의 태도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청소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고 가끔은 따뜻한 음료수도 건네드렸어요. 처음에는 청소 직원들이 의아해했어요. 그동안 차갑게 대하던 수진이 갑자기 친절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수진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서로 정겨운 인사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동료들도 수진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예전에는 고압적이고 까칠했던 수진이 많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후배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지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만 예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효도를 하게 되었죠. 오키도 그런 며느리의 변화를 보며 뿌듯해 하셨어요. 자신이 며느리를 시험했던 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되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수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의 교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졌고 상사들로부터도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정말 좋아졌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 시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어머니, 저를 시험하신 거였나요? 오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시험이라기보다는 기회를 준 거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기회를 말이야. 그런데 만약 저가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면요? 그래도 내 며느리야. 포기하지 않았을 거야. 다만 더 오래 걸렸겠지.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에게 더욱 감사했어요.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셨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이제 수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품격은 돈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느냐,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결코 짐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에서 배울 게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사람은 절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진처럼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특히 우리보다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말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분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수진이 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기기를 바래요.